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7일부터 시작된 올해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대응작전 개념을 정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포괄적인 미사일 대응작전 개념을 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증대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 전략 이행 체제를 구체화하고 북한의 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포괄적인 미사일 대응 작전 체제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전투형 강군 육성을 위해 실전적 교육 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7일 열린 올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국방부는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 개념과 원칙을 오는 10월까지 정립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는 23일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이를 공식화할 것으로 관측되는데 우리나라와 미국이 각각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어떻게 접목시키고 적용할지 주목됩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이와 함께 북한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오는 2020년대 초반까지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정감사 첫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것을 우려하며 국방부에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정말로 군이 이대로 바로 설 수 있는가 하는 우려를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군에 대해서 우려하시지 않도록 모든 장병과 함께 확실하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국민의 기대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국회 국방위원들은 이와 함께 장병들이 세탁기와 탈수기 등을 사용하며 요금을 내는 것 등을 지적하며 장병들의 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병역문화 혁신에도 박차를 가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장군급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전투형 강군 육성을 위한 군의 주요 직위자들을 선발해 보직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중장급 이하의 진급 선발과 주요 직위에 대한 보직 인사로 국가관과 안보관이 투철하고 연합과 합동작전 수행 능력과 덕망을 고루 갖춘 우수자를 선발하는 데 주안을 뒀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육군소장 임호영, 장재환, 박종진 등 5명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임호영 등 3명을 군단장에, 조현천을 기무사령관에, 위승호를 국방대 총장에 임명했습니다. 해군소장 박경일과 공군소장 김정식 등 2명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각각 해군교육사령관과 합참전략기획본부장에 임명할 예정입니다. 또 육군준장 조한규 등 13명, 해군 2명, 해병대 1명, 공군 4명 등 20명은 소장으로, 육군대령 백상환 등 육군 58명, 해군 12명, 해병대 2명, 공군 14명 등 86명은 준장으로 각각 진급시켜 주요 직위에 임명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방부는 합참의장의 합동작전 지휘 능력 보좌를 위해 합참차장에는 현 육군참모차장 김유근 육군중장을, 군사지원본부장에는 현 해군사관학교장 이기식 해군중장을 각각 임명하고 육군참모차장에는 현 7군단장 박찬주 육군중장을, 항공작전사령관에는 현 5군단장 김영식 육군중장을 각각 임명해 군사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경비정 한 척이 7일 오전 연평도 인근 서해 북방 한계선을 침범한 뒤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퇴각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 과정에서 남북 함정 간 상호 사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오전 9시 50분쯤 북한 경비정 한 척이 연평도 서쪽 NLL을 900m 침범했다며 우리 군의 유도탄 고속함 한 척이 경고 사격을 실시했고 그러자 북한 경비정이 대응 사격해 대응 사격으로 맞섰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경비정은 침범 10분이 지난 오전 10시경 기관포 사격 수십여 발을 주고받은 끝에 NLL 이북으로 퇴각했습니다. 합참은 이 과정에서 우리 군의 함정 파손이나 인명피해는 없고 북한 경비정도 포탄에 맞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19일에도 북한 단속정 한 척이 서해 백령도 인근 NLL을 침범해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퇴각했고 지난 5월 22일에는 북한군이 연평도 근해에서 초계 임무를 수행 중이던 우리 해군 유도함 고속함 인근에 2발의 포격을 가한 바 있습니다.
수도기계화 보병사단 노도대대와 미-47 기갑수색대대가 한미연합 전투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 상호 간 전투수행 방법을 이해하고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심예슬아사의 보도입니다. K-21 장갑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꽃의 신호탄으로 사방에서 미 브래들리 장갑차가 지원 사격을 실시합니다. 하늘에서는 미군의 A-10 항공기와 무장정 차례기 카이오와가 적군을 향해 맹렬히 날아올라 공중에서 지원 사격을 하며 기량을 뽐냅니다. 한미 장병 3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훈련은 각종 무기 시스템을 실제로 사용하며 상호 운용 능력과 전투 준비 태세를 확립하는 한미연합 실기동 훈련입니다. The purpose of this mission again was to develop the ability of the Korean and American armies to operate under combat conditions in any contingency that should arise her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benefits it brings is that by building the trust between our armies and their ability to operate together during live fire exercises, which are our most difficult and realistic training exercises, we are much better prepared to fight together in the event of war. 훈련에 참가한 장병들은 적과의 방어 교전, 장애물지대 봉착, 화생방 상황 등 다양한 전술적 상황에서 연합작전을 수행하며 사격 지휘 능력을 숙달했습니다. 한편 노도대대의 주력 장갑차인 K-21은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최신식 장비로서 훈련 기간 동안 압도적인 파괴력을 드러냈습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이 7일 리더십 전문가를 초청해 병역문화와 리더십을 주제로 국방컨벤션에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는 민관군 병역문화혁신위원회 전문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상목 관리대학원장의 개회사와 박삼득 국방대 총장의 환영사, 김태영 한민학원 이사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모두 2개 세션에서 12명의 리더십 전공교수와 전문가들이 발표하고 토론했습니다. 제1세션은 병역문화 혁신을 위한 리더십 역량 강화 방안을 주제로 국방대 정원호 교수가 발표하고 국방대 노명화, 이화여대 윤정구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섰으며 제2세션은 열린 병역문화 실현, 현실 진단과 대책이란 주제로 한국국방연구원 김광식 박사가 발표하고 국방대 김병조 교수, 국가인권위원회 박성남 팀장 등이 토론했습니다. 이상목 관리대학원장은 최근 군 내부에서 발생한 사고 등으로 병역문화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라며 군의 병역문화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반격에 나선 국군이 처음으로 38선을 넘어 북진한 것이 1950년 10월 1일입니다. 이날을 기념해 국군의 날도 10월 1일로 정하게 됐는데요. 처음 38선을 돌파했던 강원도 양양에서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6.25 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반격에 나선 국군이 최초로 38선을 넘어 북진을 시작한 곳이 강원도 양양입니다. 주인공은 육군 3사단 23연대, 1950년 10월 1일입니다. 이날을 기념해 10월 1일이 국군의 날로 정해졌습니다. 국군의 38선 돌파와 양양 수복을 기념하는 행사가 5일 오후 양양군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지난해부터 육군의 대표 전승 행사로 승격된 38선 돌파 기념 행사는 장준규 1군 사령관 주관으로 6.25 참전용사와 보훈단체 관계자,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38선 돌파 기념 행사를 통해 참전용사들에게는 감사를, 학생과 지역 주민들에게 참전용사의 헌신과 국가 안보의 중요성, 장병들에게는 조국 수호 의지를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양양 시내에서 펼쳐진 시가행진은 참전용사들의 카퍼레이드를 선두로 K1 전차와 K9 자주포 등 우리 군의 주요 장비들이 행진을 벌였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선 6.25 전쟁 당시 양양 지역을 수복하고 북진하던 국군과 이들을 환영하던 주민들을 재현하는 시가행진이 펼쳐져 그 의의를 더했습니다. 그분들이 다 돌아가신 뒤에도 그분들의 뜻을 반드시 이 행사는 지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밖에 양양 남대천 일대에 마련된 안보체험장에선 서바이벌 장비 체험과 유해 발굴 유품 전시를 비롯해 청소년 호국 문예 행사 등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육군 39사단이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경남 지역 모든 읍면동장과 예비군 지휘관들이 함께하는 관군 한마음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행사는 기념식을 시작으로 의장대 시범과 부대 소개 영상 시청, 나라사랑 콘서트가 열렸고 오후에는 축구와 단체 줄넘기, 줄다리기 등이 진행됐습니다. 행사에는 윤한홍 경남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김성진 39사단장과 각 부대 지휘관, 창원 김해 부시장, 예비군 지휘관 등 지역 관계자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윤 부지사는 이번 한마음 체육대회를 통해 관군이 서로 소통 협력하고 이를 계기로 경남 지역 통합방위 태세를 더욱 확고히 하자면서 뜻깊은 행사를 준비한 육군 39사단 장병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한편 부대는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공헌한 예비군 지휘관 10명을 선발해 2박 3일간 부부 동반 제주도 문화탐방을 보내는 등 통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SNS 군사 리포트 시간. 과학과 기술이 발전할수록 무기 역시 사람이 원거리에서 조종이 가능한 무인 무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은 군사용으로 개발되고 있는 로봇을 함께 만나보시죠. 현대전은 점점 무인 무기로 바뀌어갑니다. 처음엔 정찰 및 감시에서 이제는 살상까지 무인화된 무기가 개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림팩 2014 훈련에서 미 해병대가 선보인 견마 로봇을 기억하실 텐데요. 이 견마 로봇 LS-3는 미국 방위 고등연구 계획국에서 최근 개발한 군사용 로봇입니다. 이번 주 SNS 군사 리포트에선 미국에서 LS-3처럼 군사용으로 개발되고 있는 주요 로봇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미국은 화생방전에 대해 많은 준비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며 여기 팬맨을 만나보시면 이와 관련된 로봇 개발 역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팬맨은 처음으로 사람과 비슷한 모습을 가진 로봇으로 방독면과 방호복 등 화생방 방호 도구를 테스트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로봇 표면에 부착된 센서는 방호 도구 내로 유입되는 화학 물질을 감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마이크로 온도 센서로 방호 도구 내부의 온도 관리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로봇은 와일드캣입니다. 이 로봇은 견마 로봇 등에 들어갈 하부 몸체를 위해 개발된 로봇입니다. 처음 도약은 우스꽝스럽게 보이지만 4개의 다리를 이용해 속도를 내거나 코너를 도는 모습은 실제 동물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최고 속도 시속 26km로 달릴 수 있지만 연구진들은 최고 시속 80km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이 뛰는 곤충은 바로 벼룩입니다. 벼룩의 이름을 따서 샌드플리라는 이름이 붙은 로봇이 다음 소개해드릴 로봇입니다. 평소에는 원격 조종 자동차처럼 보이지만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최고 약 9m의 높이로 뛰어오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뛰어오르면서 장착된 카메라로부터 명확한 화면을 제공하고 내장된 안정화 시스템으로 착지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충전으로 25번 점프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로봇은 빅독입니다. LS-3와 같은 견마 로봇으로 동물의 관절과 같은 4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150kg의 짐을 싣고서 35도 경사면을 오를 수 있고 돌무더기를 가로질러가며 거칠은 진흙길과 눈길 그리고 얕은 물에서도 약 시속 6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SNS 군사 리포트였습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훈련병의 품격 충무공의 후예를 꿈꾸며 훈련병들은 2주차 복종주를 거치면서 각종 자식교육을 통해서 군인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정신을 가다듬는 시간을 보내는데요. 해군인 만큼 충무공 이순신의 리더십을 함양하고 정신교육 등을 통해서 필승, 정예 해군 수병이 되기 위한 품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반 이상의 시간을 해외에서 보냈는데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일들을 다 뉴스나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듣게 되었고 또 연평도 포역 사건, 또 천안함 사건 그런 해군 우리나라의 바다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접하게 되어서 지원을 해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고자 지원했습니다. 해군 618기 훈련병 모두는 바다가 좋아서 해군이 좋아서 지원 입대한 젊은이들입니다. 특히 바다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도 이미 준비돼 있었는지 모릅니다. 교육관에 모인 1245명의 훈련병들. 오늘은 충무공 정신을 배우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해군으로서 최초의 정체성을 갖기 위한 과정입니다. 충무공 정신교육은 병부터 부사관, 장교, 군무원에 이르기까지 해군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할 교육입니다. 충무공 정신교육은 다양한 마음가짐과 목적을 갖고 해군에 입대한 훈련병들을 하나로 묶기 위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해군으로서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군 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처음 제시해주는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수병들의 정체성과 군 생활의 마음가짐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군의 이 같은 교육은 618기 훈련병들의 정신자세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지금 단체 생활로 연대 책임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있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좀 대충 하다가 시간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단체 생활에 더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더 열심히 해야 하고 옆에 동기들 생각하면서 훈련병들은 충무공 정신 함양과 함께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규칙과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특히 이번 618기 훈련병부터 군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병영문화 혁신의 일환입니다.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군 인권은 박근혜 대통령도 건군제 66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병영이 인권의 모범지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우리 군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신병들을 군에 보내신 부모님들이 군에서 과연 인권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도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까 싶어서 신병들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도 그거에 제일 관심사를 갖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을 할 때 인권 교육에 있어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은 역시 영내 폭행, 그다음에 가혹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예방에 있어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고 이 외에도 이제 집단 따돌림이라든지 기타 언어 폭력 같은 폭언이겠죠. 국민이 신뢰하고 부모들이 자식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군대. 선진화된 민주군대의 모습은 훈련소에서부터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유나야, 잘 지내고 있지? 아직까지 10일 동안 통화 한 번 못하고 지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렇게라도 목소리 전할 수 있어서 기쁜 것 같아. 나는 여기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너를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수료식 때 둘 다 멋있는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 사랑해.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국방부가 예비군 체험 행사인 오늘은 나도 예비군을 진행합니다. 미성년자를 제외한 개인 또는 4인 이하 단체는 참가할 수 있으며 모두 60명을 선발합니다. 12일까지 함께 참여할 사람과 연락처, 사연을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행사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금곡 예비군 훈련장에서 진행됩니다. 참여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한국국방연구원이 함께 주관하는 제16차 국방 M&S 발전 세미나가 14일 오전 10시 30분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립니다. 합리적인 국방 의사결정을 위한 주요 수단인 국방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의 활용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현실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사전 등록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국방고등기술 연구를 관리할 프로그램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올해 초 신설된 국방고등기술원은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과 민간 아이디어를 활용해 국방연구 개발을 합니다. 지원자는 21일까지 지원서와 연구 경력 자료, 아이디어 제안서 등을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육군 부사관학교에서 정예 전투부사관 육성을 위한 제15회 육군 부사관 정책발전 세미나를 14일 오전 10시 30분 상명대학교 밀레니엄관에서 개최합니다. 부사관 교육 간의 연합합동작전 교육 방안과 리더십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참석 문의는 육군 부사관학교로 하시면 됩니다. 지난 60여 년간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천만 제대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이러한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8일부터 14일까지 제대군인 주간을 운영하는데요. 제대군인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운 곳에 있는 아들이자 형제, 이웃들입니다. 이번 제대군인 주간이 우리 주변에 있는 그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